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디입니다. 빈채님의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된 26 사회초년생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가는 데 있어서 감독대디님의 영상이 너무나 큰 도움되고 있어요. 특히 직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대디님의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단 그 전에 업무적으로 빈틈을 보여주지 말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같이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업무적으로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일단 취업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뭐 업무적으로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자, 직장에서 무능해 보이고 무시당하기 딱 좋은 방법들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지각. 이 지각은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한 번도 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성격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지각 몇 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무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마음속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뭐 버스를 놓쳤네, 길이 막혔네, 내비를 잘못 찍었네, 이런 변명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지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예 기본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왜냐면 지각을 했다는 건 출근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어긴 거잖아요. 자, 그걸 어겼다는 건 일단 기본 자질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얼마 뒤에 또 지각을 했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의 평판은 그냥 아예 끝장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근 시간을 지킨다는 건 평소에는 티도 안 나고 돋보이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한번 지각하는 순간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각은 출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와의 시간 약속, 미팅 약속,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부장에게 내기로 한 PPT 자료. 자,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PPT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때려 죽여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무조건 PPT 자료를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야근이 많았네, 집안일이 있었네, 이딴 변명들은 직장에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꼭 해놔야 될 것. 자, 이렇게 직장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 자,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정신없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르는 일투성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면 직장 선배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꼬치꼬치 세세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자기가 해보다가 알아보다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 자체가 그냥 습관인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부지런히 알아보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만한 일이고, 심지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올 만한 단순한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자, 게다가 분명히 몇 번 이야기해줬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하면요, 그 짜증나는 것도 짜증나는 건데 사람이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자, 예를 들면 거래처에 발주서를 넣는 양식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제목 크기는 몇으로 하고 글꼴은 뭘로 하고 뭐 숫자는 어떻게 기입해야 되고, 자, 최소 몇 시까지는 발주서를 보내야 되고 최소 몇 시까지는 매입 확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러한 회사 조직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회사 양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선배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때 반드시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면서 수시로 보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메모라는 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뜻밖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은 직장 선배들이 보기에도 아, 이 친구는 기본이 되어 있구나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근데 메모했는데도 까먹을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배에게 물어보기 전에 일단 본인이 먼저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알아내세요. 자, 기존의 양식들을 참고하면서 제목 사이즈는 이렇게 했었고 글꼴은 이렇게 했구나. 몇 시까지는 보내야 되고 몇 시까지는 매입 확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모르면 질문해야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 직장 선배 붙잡고 죄송한데 발주서 제목 글꼴 양식이 뭐였죠? 글자 사이즈가 뭐였죠? 이 발주서 몇 시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거 매입 확정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자, 이런 신입사원이 있다면 굉장히 짜증나고 무능해 보이고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책임. 자, 신입사원이 처음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선배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보니까 아까 뭐 하고 있더라, 행동이 느려 보인다, 빨라 보인다, 눈치 없어 보인다, 눈치 빨라 보인다, 어리버리해 보인다,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자, 그 정도로 신입이 되면은 모두의 관심은 집중받는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신입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지 안 맡길지는 평소에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나씩 맡겨보면서 간을 봅니다. 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일까지 시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일들을 처음부터 많이 시킬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갑자기 회사 창고를 정리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자, 임원들 미팅할 때 먹을 간식들을 예쁘게 세팅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창문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으라고 시킬 수도 있고, 국사를 10부씩 몇 장을 해오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우습게 대충 하지 말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신입사원 A와 B에게 똑같은 회사의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줬는데도 A라는 직원은 그냥 쓰레기만 대충 줍고 그냥 무능해 보이는 것만 대충 쓸고 나오는 반면에 이 B라는 직원은 앞뒤 창문 싹 다 환기시키면서 싹 물건들 드러내고 그 선반에 있던 먼지들을 싹 다 닦아내면서
착착착 위에서부터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종이에 펜으로 품목별로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고 나올 때 엑셀 파일로 재고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내서 파일로 딱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은 A와 B 중에 어느 직원에게 나중에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자, 한마디로 직장에서는 선배들로 하여금 이런 이미지를 반드시 줘야 돼요. 아, 저 친구는 뭘 맡겨도 안심이 된다. 아, 저 친구는 뭘 시켜도 제대로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 저 친구는 뭘 맡겨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직장에서는요, 임원급이라도 반드시 누구나 실수합니다. 자, 하다못해 신입사원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실수한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무능과 유능이 제대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전 10시까지 거래처에 발주서를 보내야 내일까지 물류가 회사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로 깜빡하고 오전 10시까지 발주서를 보내는 걸 깜빡한 거예요. 만약에 10시에 넘어서 보내게 되면은 그 물류는 내일 모레 글피에 회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귀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랑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임 추궁을 해라. 근데 더 최악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 어떡하지 이렇게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남 탓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김대리님이 자꾸 저한테 뭐 시켜가지고 제가 발주 못한 거예요. 제 잘못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뒤로 물러서서 자꾸 남 탓만 하고 변명만 하는. 자, 직장에서는 절대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업무가 반드시 10시 이전에 발주서를 보내서 내일까지 회사에 물류가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실수로 발주서를 못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죠. 어떻게든 그 물류가 내일까지 회사에 오게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물류를 내일까지 회사에 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그 거래처에 찾아가서 뭐 사정사정 하든 무릎을 꿇든 뭐 음료수를 돌리든가 해서 어떻게든 그 물류가 내일까지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냐? 내 책임이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거래처에서 아 죄송하다, 이거 원칙은 원칙이니까 내일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해본까지 해봤으니까. 비록 혼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직원에 대한 평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본인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 한 통 딱 때려서 아, 죄송한데 안 된다는데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식으로 뒤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능과 유능의 차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뒤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능과 유능이 갈린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직장에서 무능해 보이고 무시당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지각을 자주 해라. 두 번째,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자꾸 질문해라. 자, 세 번째, 본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만 행동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직장에 가셔도 확실하게 무능해 보이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